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될, 강원 연합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완희라고 합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은요, 우선 그 농업인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이제 그런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그 설명드리면 이제 참여 농업인에게 가격이 안 좋을 때 일정 수준의 그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를 하실 거고요. 거기에 따른 농가의 그 소득 안정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보전 기준 가격 보장이라고 해서 가격차 보전을 이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아래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가격이 아주 폭락할 경우에는 보전 기준 가격 차액을 이제 보전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하 정지 가격 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적 조절 소득 보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농가 소득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농가분들은 일정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약 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 조절의 의무를 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 2020년도에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이 돼서 이런 가락시장에 상당량의 물량을 반입시켜서 그 출하 장려금을 지원받는 이제 그런 제도도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의 하나의 이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급 안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을 이제 각 그 부담 주체별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30%, 그리고 지자체에서 30%, 농협에서 20%, 농업인께서 20% 이런 식으로 공통 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총 7가지 품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배추, 무, 양파, 뭐 감자 등 총 7개 품목인데요. 강원도에서는 금년도 고랭지 감자, 그리고 감자를 시범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추, 무 이렇게 대표 3가지 품목을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노지 채소에 대한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보험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단 가장 큰 차이가 그 보험료 부분인데요.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에서는 수급 안정 사업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 부분에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전액 소멸하는 이제 환급 금액이 전혀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에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분담 비율별로 전액 환급이 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에서 가장 또 큰 그 특징이 있는데요. 해마다는 아니지만 아주 종종 그 채소 가격이 폭락을 해서 정부에서 그런 폐기, 산지 폐기라는 이제 그런 그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산지 폐기와 비교를 했을 때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그 하한 가격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그런 지원 금액이 더 높게 지원이 된다. 그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간략하게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이제 참여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이라고 하고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계약 재배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산지 협의체라는 이제 의결 기구를 두고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사전적 수급 대책을 수립하여 출하 조절 의무를 농업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 안정 사업비를 조성해서 가격을 일정 가격을 이제 보장을 받는 제도가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업인은 그러면 이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관내 농협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 계약 재배 약정서하고 그리고 채소가격 안정제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채소가격 안정제 그 수급 안정 사업비 농가 부담분 20%를 내면 본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 기준 가격하고 거래 가격 산출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만 말씀을 드리면 기준 가격의 산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기준이 가락 도매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 도매 시장 가격의 그런 순기 단위, 그러니까 열흘 단위의 그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고요. 그 마늘, 양파, 고추 요거는 이제 그 저장성 품목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분기 단위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가격은 이제 매일 그 경매 가격의 등급별 물량 비율로 결정을 한 가중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부분은 그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그 자료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전 기준 가격하고 최저 기준 가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보전 기준 가격은 그 가격차 보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준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일반 시장 거래 가격이 보전 기준 가격 이하가 됐을 경우에 그 차액을 가격차 보전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저 기준 가격은 그 기준 가격이 한 60% 정도로 되는데 가격차 보전할 때 이 최저 기준 가격을 한도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차 보전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내가 판매한 가격으로 그럼 가격차 보전 기준이 적용이 될 거냐 아니면 도매시장 평균 가격으로 가격차 보전의 그 가격 결정이 될 거냐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본인이 판매한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결정된 그날의 평균 가격에 의해서 가격차 보전의 그 금액이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가격차 보전에 대한 그 도식 그림인데요. 가격차 보전은 공급이 과잉이 됐을 때 공급이 과잉이 되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일정한 금액 한도로 이제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가 가격차 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보전 기준 가격 이하로 시장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 차익을 보전을 합니다. 단 최저 기준 가격을 한도로 최저 기준 가격 이상으로만 이제 보전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기준 가격이라고 하면은 과거 가락도매 시장의 5개년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가격의 80%를 한 가격이 보전 기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가격의 60%를 한 가격이 최저 기준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차 보전의 어쨌든 그 최대 범위는 보전 기준 가격에서 최저 기준 가격 사이만을 보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적 생산 면적 조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예를 들자면 공급이 과잉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그러면 다 키우기 전에 생육 도중에
이제 산지에서 폐기하는 부분이 사전적 면적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절차는 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도식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면적 조절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이제 폐기를 할 때, 완성품을 폐기하는 거하고 한참 자라고 있는 거를 폐기하는 거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완성품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추는 정식 후 20일부터 정식 후 50일까지, 예를 들어서 각 품목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생육 기간별로 지원율이 65%에서 80%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급등할 때는 또 반면 그 농업인께서 가지고 이행하셔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금년도가 하나의 예가 되는 해일 것 같은데요. 조기 출하 명령을 내립니다. 정부나 경제 지주에서. 그러면은 이제 조기 출하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는 이제 그 출하 잔량의 50%까지 가락도매 시장에 출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가락도매 시장에 출하를 그냥 독려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출하 장려금이라는 걸 지급을 하는데 그거는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급 조절 매뉴얼에 그 단계가 있습니다. 총 3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뭐 운송비나 또 출하 작업비 그리고 상장 수수료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 지원한다.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그 수급 안정 사업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업인 20%, 요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선 큰 적이 없는데요. 요걸 좀 상세하게 보면 정부 지자체는 그대로 3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농협은 경제 지주에서 10%의 사업비를 분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참여 농협에서 10%, 그리고 이제 농업인께서 20%를 부담을 하시는데, 요거 이제 매치 사업일 경우에는 이제 요 비율대로 분담을 하시고요. 지금 대관령 원해농협처럼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수탁 사업일 경우에는 이제 요 비율로 적용이 되고, 지금 대관령 원해농협처럼 매치 사업 농협일 경우에는 사업 농협 부담분이 10%, 그리고 농업인 부담분 20%를 전부 다 대관령 원해농협인 매치 사업 농협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전체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약 한 15% 정도의 선으로 부담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냥 단순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배추는 한 600원에서 700원꼴 농업인께서 부담을 하신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어떤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그냥 소멸하고 말지 않느냐, 아니면 뭐 국고로 환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 최소가격 안정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은 무조건 100% 다 환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산지협의체라고 있는데요.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아까 이제 의의를 설명을 드릴 때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의 그런 그 심의 의결 기구를 주산지협의체라고 합니다. 이 주산지협의체는 앞에 그림과 같이 생산자와 그리고 생산자 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문 농업인의 그런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자하고 생산자 단체가 전체 구성비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산지 협의체를 총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농업인 분들하고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계신 조합장인 분들이 상당히 이제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주산지 협의체에서는 요 자료와 같이 그런 사업비의 관리라든가 수급 안정 대책의 추진 그리고 어떤 그런 사전적 자율적 수급 대책 추진을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심의 의결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상으로 채소가게 안정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